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물리화학, 한양대학교 화학과 교육과정에서 물리화학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Chapter 13, 제13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장은 Rotational and Vibrational Spectroscopy. 그래서요, 제1강입니다. 제1강은 이제 스펙트로스코피 처음 시작을 하니까 스펙트로스코피의 어떤 그 기본적인 사항들, 그것들에 관한 이론, 이걸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Basic Ideas of Spectroscopy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스펙트로스코피를 왜 하느냐?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특히 몰레큘러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몰레큘들의 성질을 알아볼 수 있다. 몰레큘 하나를 우리가 조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몰레큘 하나의 질량을 잰다든지 각 분자에 있어서 어떤 결합이 있으면 결합 거리를 잰다든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자와 저울을 사용해서. 그래서 스펙트로스코피라는 툴을 통해서 그 몰레큘의 그 분자의 구조와 그리고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스펙트로스코피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질, 분자들이 있어요. 분자들과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에요. 보통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하면 전파 또는 이제 빛,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 분자에 있는 그 엘렉트릭 다이폴하고 다이폴 모먼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틱 다이폴하고 엘렉트릭 쿼드러폴하고 또 엘렉트릭 등등 엘렉트릭 옥타폴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기적인 전자들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 상호작용을 인터랙트를 해요.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파라든지. 그런데 그 엘렉트릭 다이폴의 상호작용이 약 10의 5승배, 10만 배 마그네틱 다이폴보다 강해요. 그리고 또 쿼드러플 트랜지션보다는 10의 8승배나 엘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이 강하다. 그러니까 보면 뭐가 보겠어요? 이거 보거나 아니면 이거 보거나 아주 미세하게 보면 이것까지도 볼 수가 있다. 대충 강도는 이제 그렇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엘렉트릭 웨이브에 라이트 보통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전파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 보면은 엘렉트릭 필드가 있고요.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가 그것에 수직해서 이렇게 됩니다. 소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들과 엘렉트릭 필드하고 분자가 갖고 있는 엘렉트릭 다이폴이라든지 엘렉트릭 쿼드러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호작용하고 마그네틱 필드하고 마그네틱 다이폴하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고 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 흡수하면 여기 있는 인텐시티가 좀 줄겠죠. 또 그것들이 그런 다이폴이나 쿼드러폴이 에너지를 방출하면 레디에이션을 하면 이것이 증폭이 되겠죠. 자, 늘어나겠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자의 상태를 분자와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 인터랙션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엘렉트릭 다이폴 또는 마그네틱 다이폴 보면 다이폴이 있잖아요. 그러면 필드가 걸려요. 필드가 걸려서 필드가 이제 변화되죠.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하는 주기와 진동수와 이것이 서로 맞아요. 맞으면은 서로 운동이 진동이 모듈레이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리고요. 그럼 스펙트럼,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사실 프리퀀시 레인지가요. 그 레인지가 이건 웨이브랭스로 나타나는 우리가 프리퀀시 웨이브랭스 이퀄 C 이건 컨스탄트죠. 속도, 빛 속도,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의 이제 전파 속도 이거죠. 그래서 이건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는데 웨이브랭스로 나타나는 웨이브랭스가 길어질수록 에너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사실 높은 거예요. 람다가 짧고 람다가 커지지만 프리퀀시는 작고 프리퀀시는 대신 커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게 감마레이, 다음에 엑스레이, 파장이 짧은 순서부터 쓴 겁니다.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비지블 라이트,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비저블 라이트 여기 있어요. 대충 400나노미터에서 파장이 700나노미터 사이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고 그보다 이제 짧은 파장으로 보라색 바깥에 간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빨간색 바깥에 인프라레드, 거기는 IR이 되겠습니다. 이제 IR도 near IR, far IR 이렇게 얘기해요. 가까운 IR, 멀리 IR 그렇게 되는데, 자외선보다도 그러니까 자외선까지 오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미터니까 약 몇십 센티미터까지가 우리가 자외선 정도로 봅니다. 그다음 대충 1m에서 100m까지도 뭐 마이크로웨이브, 전자기파, 뭐 다 전자기파지만 어쨌든 마이크로웨이브, 그리고 그보다 더 커지는 거, 한 뭐 10의 3승 뭐 이렇게 되는 걸 라디오 웨이브, 그렇게 했습니다. 라디오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파장들이 있는데, 그런 파장들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비지블 라이트에서는 또 UV까지도 포함해서 엘렉트로닉 트랜지션, 전자의 전이가 여기에 관계되고, IR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이브레이셔널 트랜지션, 바이브레이셔널, 그러니까 진동 상태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되면 로테이셔널,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보다 조금 이제 큰 쪽에서 ESR, 그러니까 일렉트론 스핀 레저넌스, 이건 마그네틱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엘렉트로닉 다이폴에 하는 것이고, 이건 마그네틱 다이폴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디오 웨이브가 되면 NMR,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상태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두 번째 상태에서,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 처음 상태로 놓은 것 같아요.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 프라임 상태로 전이가 일어났어요. 그때 델타 에너지가 있겠죠. 이거는 에너지 나중 상태, 에너지 처음 상태 빼준 것이 되겠어요. 제가 위에 있는데 괜히 여기다 썼나 봐요. 그럼 델타 E는 H 누하고 되고, 그는 H 누니까, 누는 뭐죠? 람다분의 C죠. 근데 C 놓고 람다분의 2를 우리가 뉴트위들이라고 합니다. 뉴트위들을 파수, 웨이브 넘버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람다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 길이당 파장이 몇 개 있느냐 하는 거, 파장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고, 따라서 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H분의 델타 E,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 결국은 이거는 H분의 E 프라임 마이너스 E 더블 프라임,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장과 파수와 관계, C를 곱해주면, 파수의 C를 곱해주면 진동수가 나오고요. 네, 그렇죠. 진동수의 이거를 파수라고 그러는데, 웨이브 넘버, 이거의 역수가 바로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대충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이 관계를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스펙트로스코피, 그러니까 이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갖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분자가 가졌을 때 그것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레조넌스 컨디션이라고, 공명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어떤 에너지들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분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에너지냐면, 분자의 로테이셔널 에너지, 분자 돌아가니까, 분자 진동하니까 진동 에너지,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다음에 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라가면서 흡수하거나 또는 내려가면서 방출하거나 이제 하는 엘렉트로닉 에너지, 이런 세 가지를 보통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그림에서 visible UV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을 흡수하는 것이 엘렉트로닉 트랜지션이었고, 그 다음에 IR 부분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것이 바이브레이셔널 트랜지션이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라디오 전에 마이크로웨이브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로테이셔널 트랜지션이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보면 전체 분자 에너지는 엘렉트릭, 바이브레이셔널, 그다음에 로테이셔널 에너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 크기를 보면 엘렉트론이 엄청 크고요, 바이브레이셔널이 중간쯤 되고요, 로테이셔널이 아주 작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달라져요. 물론 이들 사이에 서로 믹싱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커플링, 죄송합니다. CUP가 아니죠. 네. 이게 참
이 펜이 그렇게 잘 써지는 펜이 아니에요. 예. 이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하고 로테이션하고 로비레이셔널 커플링, 바이브레이션하고 바이브로닉 커플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의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인디펜던트 하진 않습니다. 근데 커플링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이거를 그래도 에너지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또는 주요한 피크들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제 아인슈타인 참 여러 가지 이런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코에피션트하고 이제 셀렉션 룰에 대해서 베이직한 내용들을,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 레벨 시스템을 생각을 합니다. 투 레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레벨 1에 있었는데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하고 이 에너지가 레조넌스를 해요. 그래서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일로 전이를 하죠. 흡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흡수했습니다. 이것은 absorption. 그런데 absorption이 일단 되면 여기로 올라가게 됐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자발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스폰테니어스하게 에미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레디에이션을 내놓죠. 이거하고 똑같은 프리퀀시를 갖습니다. 똑같은 파장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방식이든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레디에이션이 들어오니까 스티뮬레이트가 됐어요. 자극이 돼서 레디에이션이 그건 뭘로 지나가면서 나가고 자기도 레디에이션이 돌아오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레디에이션을 에너지에 해당하는 레디에이션을 방출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stimulated emission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자가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을 흡수하게 되면 두 가지 일어납니다. spontaneous emission, 그다음에 stimulated emission. 현재 이것도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은 change of state라고 우리 배웠죠. 상태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과정이 일어나는 뭘 부여할 수 있다? 속도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1 레벨에 첫 번째 1번, 2번 에너지 레벨이 2레벨 시스템, 더 있네요. 2레벨 시스템을 생각하는데, 두 개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N1개가 있었다. N1개의 분자가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N2개의 분자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흡수를 어떻게 하냐. 흡수하는 분자가 많아야지 흡수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예, 속도도 거기에 비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N1개의 그 분자수의, 그러니까 레벨 1에 1번 레벨에 있는 분자수의 변화, 2번 레벨에 있는 분자수의 변화.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게 되겠죠. 이게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 1번 레벨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여기서 올라가는 거로 빼주게 되겠고 들어오는 거는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에 대한 코에피션트가 있겠죠. 뭐에 비례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일단 레디에이션이 이 간격에 해당하는 프리퀀시가 nu12예요. nu12에 해당하는 레디에이션의 인텐시티가 있죠. 보통 레디에이션의 인텐시티는 이렇게 그냥 로우로 표시를 합니다. 로우로. 근데 이런 거는 뭐냐면은 프리퀀시가 nu에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d nu만큼, 어디는 뭐냐면 d 플러스 d nu만큼 요 사이에 해당하는 인텐시티를 로 뉴이라고 이 뉴 함수로서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1, 2 사이에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리 1, 2를 갖는 것을 로 뉴 1, 2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이 인텐시티에 비례해서 이 속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지우고요. 그래서 이거에 비례할 거고 이 1번 레벨에 있는 분자수에 비례할 것이다. 근데 그 비례상수가 B1에서 2로 가는 B1, 2에 해당이 된다. 그죠? 일단 올라갔으면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에는 그냥 내려오는 거니까 뭐에 비례하겠어요? N2만큼의 분자수가 있었으면 그만큼 비례할 것이고 내려올 때 그 코에피션트는 A1, 2, 1이 되겠죠. 1번에서 1번으로 오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것은 뭐에 비례하겠어요? 일단 들어오는 인텐시티에 비례하겠죠. nu 1, 2에 비례할 것이고 여기서 나가는 때 그 코에피션트는 B2, 1이 되겠죠. 이건 똑같은 레디에이션이니까 이건 같은 쓴 거고요. 이것만 이제 여기서 다르고 여기 있는 개수에 비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속도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속도식을 쓸 수가 있고, 보통 여기가 중요한 거, 이 트랜지션이 이퀄리브리엄에 있다,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평형 상태니까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속도식을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이거를 그냥 이게 0이니까 정리를 하면 되죠. 이거에 대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뭐 그냥 정리를 하게 되면은 로 U12에 대해서 정리를 이걸 묶어주고요, 항으로. 그래서 B 이퀄 0이었으니 이퀄 0으로 놓고 놓으니까 이걸 저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B21 마이너스 B1 B12 마이너스 B21이 되겠죠. B12 마이너스 B21에 N2가 됐을 것이고요. N2 이거 남았었는데 이거 갖고 이쪽엔 이것만 남아 있었죠. 이것만. 그런데 그것을 뭘로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냐면은 B21 N2 B12 N1 마이너스 B21 N2로 나눠준 거죠. 그런데 위에도 N2가 있으니까 N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N2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쪽 1번이 1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걸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 여기다 집어넣냐면 볼츠만 팩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넘겨줘요. 그래서 볼츠만은 무슨, 이게 이제 2의 마이너스 KT분의 2 한 것이 볼츠만 팩터예요. 무슨 이게 이 어디에서? 이 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되는 에너지에서 여기에 어떤 에너지를 갖는 상태. 그러니까 1번 상태가 기준이었으면 E1이 돼요. 여기는. 그렇죠. E2의 상태. 그래서 1번 상태, 2번 상태가 있으면 여기 N1분의 N2 있는 그 각각의 에너지 레벨을 점유하는 것들의 분율이 뭐에 비례한다? 볼츠만 팩터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그래서 N1분의 N2는 2에 E2 마이너스 이게 델타 E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가 있고 KT로 나눠주고 그것의 엑스포넨셜 텀이 이거의 분율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볼츠만 스태티스틱스에서 우리가 배운 거고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니까 H 뉴12하고 똑같죠. 예. 그러니까 E2 마이너스 E1은 H 뉴12. 자, 그래서 이것이 볼츠만 분율이 돼요. 이것 대신에 이걸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 그래서 이것 대신에 이것을 집어넣었으니까 이와 같은 식이 얻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흑체 복사 이론을 배웠나요? 그렇죠, 배웠죠. 우리 흑체 9장 할 적에 흑체 복사 했습니다. 흑체 복사 때 그 에너지 덴시티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프리퀀시에 대한 덴시티가 이거로 배웠어요. 이것이 그때 배웠습니다. 흑체 복사가 흑체 복사가 어떤 상황이었냐? 흑체 안에 이게 온도 T에 대해서 이퀄리브레이트 돼 있었다고 얘기했죠. 이게 같은 이퀄리브리엄입니다. 이퀄리브리엄이기 때문에 바로 이 꼴이나 같은 것으로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랭크의 블랙바디 디스트리뷰션 로가 이렇게 됐고 이것과 이것을 매칭을 시키게 되면 그리고요. 여기서 이것도 스티뮬레이티드 업섭션이에요. 사실 빛을 안 줬으면 이 업섭션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B12나 B21이나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같은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같은 거니까 A21을 B12로 B21으로 B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 개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 각각이 그 속도 상수가 코에피션트가 아인슈타인 코에피션트라고 그래요. 이것이 완전히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꼴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이것만 나오니까 일단 B12로 나눠주죠. 이거 없애고 1이 되죠. 그리고 그럼 이건 똑같죠. 그리고 B가 되죠. B 2원으로 해도 되겠고 같은 거니까. 그럼 이거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8파이 누12의 3승 나누기 C의 3승이고 여기다 뭘 곱해요? 이거 곱해준 게 A21하고 같다. 그래서 A와 B는 이런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B와 B는 같다. B12나 B2는 같다. 이것이 아인슈타인 코에피션트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투 레벨 시스템 E1하고 E2 두 개의 absorption이 있었고 stimulated emission이 있고 spontaneous emission이 있는 이 투 레벨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알아낸 것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같으니까 이건 B라고, 이거는 그냥 A라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토탈은 이거 플러스입니다. 왜냐면 두 레벨 시스템 레벨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속도식 여기 그대로 적었습니다. 네, 여기 속도식 그냥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 이제 이 dN2에 대해서 이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쵸? 뭐 풀 수가 있죠. 그럼 dN1을 여기서 보면은 N 토탈 마이너스 N2 하면은 이게 나오죠. 그래서 dN2가 이렇게 N2만의 식으로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분식을, 이거 거의 1차식하고 같죠? 1차 속도식. 이걸 풀면, 사실 근데 1차식으로 풀리지 않는 이유가 이게 리니어예요. 이게 상수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푸는 방식으로 그냥 식에다 집어넣으면 나오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집어넣어서 N 토탈분의 N2 구한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걸 구해서 이제 이걸로 나눠줘서 이제 식을 정리한 것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푼, 이게 리니어하니까 1차 미분하고 그냥 상수만 있는 그런 꼴이라서 미분 방정식 푼 것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면 t = 0일 때 뭐 전부 다 여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N2는 0이었고 t가 무한대 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이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펌핑을 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줬다는 거예요. 레디에이션을. 그러면 이제 분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N2는 t가 무한대 갈 때 여기서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0이 될 거고 이게 되겠죠. 그렇죠? 0이니까 1밖에 안 남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럼 N2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이게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이 같을 때는 이제 A가 0일 때, 그때는 2분의 1이죠. 그쵸? 위아래 똑같아요. 지금 이거나. 예. 그리고, 근데 A가 뭐라도 있으면, 뭐, 약간이라도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것만 있으면 1대1로 돼요.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근데 이게 약간이라도 있으면 2분의 1보다 작죠. 자, 그 결과가 뭘 얘기하냐면요. 레이저라고 있어요.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레벨에, 높은 에너지 레벨에, 파퓰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없고.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나서 어퍼 레벨에 많이 있으면 거기서 어느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 되도록 그 레디에이션을 요 V1, 뉴1,2에 해당하는 레디에이션을 줘요. 그러면 동시에 전부 다 확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프리퀀시 유일한 또는 뭐 람다 1,2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파장 하나의 파장에 굉장히 강한 레디에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레이저라고 그래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뭐 그런 얘기에서 LASER, 레이저라고 보통 레이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이저 액션이라고 그러는데 레이저 액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투 레벨 시스템에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가 더 많을 수가 없거든요. 제일 똑같은 게 반이니까. 그래서 이건 앰플리피케이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건 이제 다른 방식에 의해서 다른 레벨로 많이 익사이트먼트를 했다가 여기서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 어퍼 레벨을 파퓰레이트해서 파퓰레이션을 많이 모아놓고 그 다음에 스티뮬레이션에서 떨어뜨리는 이게 이제 레이저 액션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가 보통 이제 아인슈타인의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를 더 해야 되나요? 진짜 셀렉션 룰하고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A, N, M은 우리는 아까 1, 2g 1에서 2번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1번 레벨에서 2번 레벨, N에서 M 레벨, N에서 M 레벨 가는 스테이트가 N하고 스테이트 M하고 사이가 이것이 아인슈타인 코에피션트 A와 B가 뭐에 비례하냐? 트랜지션 다이폴 모먼트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μNM의 제곱에 이런 것들이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보이는 방법이 퀀텀 필드 시어리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뭐 우리 책에서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그 트랜지션의 코에피션트들이 트랜지션 인텐시티에 관한 코에피션트들이 μNM의 스퀘어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MUNM은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구해요? 이게 이제 다이폴 모멘트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psi n 스타 오퍼레이터 psi m 해서 n 스테이트와 m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의 그 트랜지션 크로스 프로덕트로 트랜지션 모먼트로 해서 이걸 구하게 됩니다. 근데 뮤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그래요? 이 모든 오퍼레이터는 XYZ, PX, PY, PZ의 형태로 고쳐놓고 우리가 각각을 오퍼레이터 대응시켜주죠. 근데 여기는 이게 코오디네이터 오퍼레이터니까 그냥 코오디네이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QI, RI의 서메이션으로 뮤 오퍼레이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셀렉션 룰이 이제 이 셀렉션 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0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셀렉션 룰입니다. 이게 0이 되면 그거는 트랜지션이 forbidden이고 이것이 0이 아닌 것이 allowed 트랜지션이거든요. 인텐시티가 얼마 되는지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인텐시티가 얼마 되는지가 바로 A, B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트랜지션 모먼트의 스퀘어가 A, 이 트랜지션 모먼트의 스퀘어가 B, 이제 여기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되는 식이 이겁니다. 이제 이걸 유도 과정인데 그 이제 좀 상당히 정도가 높으니까 여기서 일단 그냥 이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은 이것이 이거에 비례하고 이것이 또 이것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는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제는 보면 이거 계산한 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ontaneous emission이 negligible 할 경우에는 이제 두 텀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2번 상태에 가는 레이트는 1번에서 2번 상태에 가는 레이트에서 그쵸? 2번에서 1번 가는 레이트를 빼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 주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N2의 decay 함수를 봐요. 그러면 처음에 t가 0일 때 얼마만큼 있었고, 이거는 이제 평형을 이룬다고 하면 이건 같은 걸로 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이 디케이를 할 경우다. 이 위에 있는 레벨에서 1번으로 돌아가는 거, 뭐 이게 spontaneous emission 이거죠. 그래서 이건 얼마나 되냐 하면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디케이 곡선을 그릴 거고 이게 이제 디케이 상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놨을 때 타우를 라이프타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타우 라이프타임은 그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의 그 역수 코에피션트 역수가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말하는 거는 이 채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많은 경우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제가 다시 그릴게요. 2레벨이 있는 게 아니라 레벨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간 다음 일로 이런 것들에 다 서메이션으로 합으로 그 타우분의 1이 주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타우가 각각 역수들의 합이 아니고 합의 역수가 타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이 아인슈타인 코에피션트로 해서 우리가 이 에미션, 업섭션 이런 다이내믹스를 할 수가 있는데 다룰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전체적인 논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앞으로 다룰 것이 뭐냐면은 세 가지 모션이 있었어요. 몰레큘에서 rotational, vibrational, electronic 그리고 이제 스핀에 관한 마그네틱한 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모션에 대한 이야기를 슈레딩거 이퀘이션 과연 우리가 이거 풀지 않았거든요. 아토믹 코오디네이트 원자 핵들의 위치를 어떻게 했어요? 고정을 시킨 건 아닌데 따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아토믹 뉴클리우스들의 위치를 파라메터로 쓰고 엘렉트로닉 웨이브 펑션을 풀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클리우스들의 뉴클리아의 모션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너페라이머 어프록시메이션에서 뉴클리어 모션은 뭐만 있겠어요? 키네틱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뉴클리우스들의 키네틱 에너지하고 아까 이런 식으로 보너파이먼 어프록시메이션에서 뉴클리아의 포지션을 파라메터로 쓰면서 엘렉트로닉 스테이트를 풀었죠. 그 엘렉트로닉 스테이트의 파라메터로 썼으니까 엘렉트론들의 필드 안에서 이 뉴클리아이들이 원자핵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뉴클리우스의 엘렉트릭 필드, 엘렉트론들의 필드 안에서 움직이는 웨이브 펑션, 하밀토니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밀토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밀토니안을 보면 뉴클리아이 모션이 되죠. 뉴클리아이 모션은 우리가 보통
degrees of freedom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보통 분자가 n개의 아tom이 있다. 그러면 몇 개의 degree of freedom, 자유도가 있다고 그래요? 3n개가 있다. 각각 왜? 각각 원자마다, 원자핵마다 XYZ 좌표가 있어서 3개씩 있으니까 n개의 아tom이면 3n개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트랜슬레이션 하는 건 무조건 3개씩은 빠져요. center of mass, COM의 XYZ 코오디네이트가 3개 빠지죠. 로테이션은 리니어 몰레큘 로테이션 2개, non-linear molecular rotation 3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보통 non-linear하게서 아무렇게나 생긴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별로 오브젝트가 없네요. 뭐 이런 마우스 같은 거 있으면 이게 X방향, Y방향, G방향 다 로테이션하면 토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래서 이렇게 직선형 분자 이거는 X방향, Y방향 토크가 있어요. 이거 토크가 있죠. 그런데 이 방향에서는 토크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그리 오프 프리덤이 2개, 직선형은 리니어한 거는, 리니어하지 않은 건 로테이셔널 디그리 오프 프리덤 3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머지가 바이브레이션일 텐데 일반적으로 바이브레이셔널 디그리 오프 프리덤은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몇 개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또는 바이브레이셔널 모드가 몇 개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리니어한 경우에는 이거 빼서 5개, 3n에서 5개 뺀 거. 넌 리니어하면 이거 3n에서 6개 뺀 것이 바이브레이셔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아주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래전부터 이런 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래서 모션으로 보면 이 뉴클리아의 그러니까 원자핵들의 모션으로 보면 이 엘렉트론들의 필드에서 움직이고 있는 뉴클리어스들의 모션을 보면 이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로테이셔널 모션, 바이브레이셔널 모션 우리말로 이게 병진 운동, 회전 운동, 진동 운동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뭐 트랜슬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을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밀토니안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커플링이 없는 걸로 본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분리가 되면 웨이브 펑션은 트랜슬레이셔널 웨이브 펑션, 로테이셔널 웨이브 펑션, 바이브레이셔널 웨이브 펑션의 곱으로 주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분리가 되면 각각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해당하는 웨이브 펑션의 곱으로 전체 웨이브 펑션이 구해주고 에너지는 각각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합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을 풀면 트랜슬레이셔널 에너지, 로테이션을 풀면 로테이셔널 에너지, 바이브레이션을 풀면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로 각각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뉴클리어스의 모션, 그러니까 분자의 원자핵들의 모션을 우리 알아보는 방법으로 스펙트로스코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할 것이 로테이션, 그러니까 이거부터 알아보겠다는 거죠. 분자 회전, 그리고 분자의 바이브레이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IR 스펙트로스코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thermal wave입니다. 그래서 템퍼러처하고 관계가 돼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statistical mechanics 할 때 이걸 다루게 됩니다. 보통 center of mass는 일단 제외를 시키죠.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알아보고 엘렉트로닉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 1강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